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오산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장성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자 지역 일꾼을 뽑는 중요한 일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젊은 도시 오산시의 지역 현안을 어떤 후보가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산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른 초청 기준으로 후보들을 모셨으며 자리 배정은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추첨된 순서에 의해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안민석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최윤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최윤희 후보입니다. 기호 3번 민생당 이규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생당 기호 3번 73년생 이규희 후보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간단히 오늘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듣는 기조연설에 이어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각 후보의 답변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각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드리면 나머지 후보자의 보충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순서가 끝나면 후보자 간 개별 보충 질문을 진행하고 각 후보의 맺은 맛을 끝으로 토론이 종료됩니다. 각각의 순서별로 답변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시간이 지나가면 10초 이내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여된 시간은 2분입니다. 안민석 후보부터 기조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분당선을 끌고 올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안민석 후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배울 때 가슴이 메어집니다. 다행히도 오산은 아직 확진자 수가 그리 많지 않고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청정 오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스 마스크도 10만 개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공동체 의식의 실천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협력의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교육은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분당선 연장은 오산 시민의 오랜 수건이었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 강력히 요청하여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분당선을 오산으로 끌어오겠습니다. 분당선이 오산으로 끌어오게 되면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고 도시의 가치가 2배로 높아질 것입니다. 오산의 클래스가 달라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분당선을 끌고 올 사람 안민석을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어느 후보가 분당선을 끌고 올 후보인지 잘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느 후보가 중단 없는 오산 발전을 위해서 적합한 후보인지를 잘 판단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오산 시민 여러분께 위로 말씀드리고 좀 더 힘내시고 좀 더 버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윤희 후보 기조연설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최윤희 후보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 사태로 매일매일 힘겨운 나날을 보내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40년간 군복무를 하며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까지 오르는 큰 명예를 얻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이 되어 더 이상의 명예를 얻어야 할 이유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와 경제 파탄으로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고 특히 지난 16년간 독성과 아집으로 우리 오산을 침체의 늪에 빠진 이 정치 세력들을 심판하여 이 오산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산에서 태어나 오산 초, 중, 고등학교를 나왔고 해군에 임관하여 해군 사관학교장, 참모총장 그리고 합참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재경부, 청와대 안보실 그리고 한양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며 국가안보 그리고 교육, 예산에 대한 많은 분야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제 제 경험을 오산에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충공이 나라를 구한 그런 심정으로 오산을 이끌어가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희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젊은 오산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후보, 교육문화 CEO 기호 3번 이규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상심이 크신 시민들을 찾아뵐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위기에 강했습니다.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쟁점을 멈추고 협치의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오산에서 태어나 자랐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산 시민이 필요한 곳이면 동네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봉사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가장 젊은 도시에 가장 잘 어울리는 후보 기호 3번 이규희가 세대교체, 시대교체를 이끌겠습니다.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되는 3대 문화 콘텐츠는 BTS, 오스카상에 빛나는 기생충, 최고의 크리에이터 EBS 펭수가 전 세계의 한류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4차 미래산업과 함께 오산과 동탄이 통합되면 세계가 주목되고 명품 도시로 완성될 것을 확신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의 정치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국민 정치 서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 후보의 기조 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을 들으시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초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증진 방안입니다. 질문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얼마 전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약 5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듯 초고령화 사회, 심화하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등 노인 복지 증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희 후보부터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서 이제 고령화 시대에서 초고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만 해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2만 명 가까이 살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노인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려움은 빈곤, 질병, 그리고 외로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대책은
우리 노인분들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드리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수당을 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것보다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존감을 찾으실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예, 이규희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2030년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고령 가구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고령 가구는 소득의 3분의 1을 임대료를 내는데 쓰이는 등 노인 주거 빈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호 3번 이규희는 주거 바우처를 통해 월세를 지원하는 한편 더 나아가 전기료와 가스비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양병원, 노인 보건위생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의 비례대표 첫 후보는 보건위생 전문 정혜선 박사입니다. 그분과 힘을 합쳐 요양병원 보건위생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노인의 문화복지도 문화 전문가인 기호 3번 이규희에게 맡겨주십시오.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도서관에는 노인을 위한 큰 글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 복지 역시 중요합니다. 교통안전지킴이, 노노케어, 커피 바리스타 등 노인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효도하는 기호 3번 이규희, 노인 민생부터 살피는 기호 3번 이규희가 되겠습니다. 안민석 후보 답변하십시오. 최고의 노인 복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일 좀 하게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산은 43개 사업단에서 1,500여 분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1,500개를 더하는 3,000여 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산천의 꽃 가꾸기 사업에 우리 어르신들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꽃에 물 주고 풀 뽑고 하시면은 건강에도 좋으시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가꾸어진 수백 개의 꽃밭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그 관광 수입을 다시 어르신들께 나누어 주는, 그래서 어른 일자리 3,000개를 오산천에서 만들어내는 그 일을 어르신 복지 정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치매 문제, 치매를 오산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치매 노인센터를 지금 현재 남촌동 사무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치 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안정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 이번 주제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입니다. 서민들의 최대 고민은 주거입니다. 모든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분양 가격이 높아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고충이 한층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 등 서민의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희 후보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당의 정책을 말씀드리면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중과세하는 누진세로의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를 일시 유예하고 임대사업자 특혜는 일정 기간 유예 후 폐지해야 합니다. 저희 당에서는 20평대 아파트를 1억 원대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그동안 150조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결혼을 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아이를 낳으면 아파트를 무료로 공급하는 데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문제, 저출산, 부동산 등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민석 후보 답변하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강남의 아파트 폭등을 막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산은 사정이 틀립니다. 오산은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산은 교육 문제, 교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가치를 오히려 더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분당선이 오산에 연장되고 트램이나 GTX가 오산으로 연장된다 그러면 오산의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교육도시 오산의 위상이 더 높아지게 되면 교육 때문에 오산으로 이사 오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될 것이고, 따라서 교통과 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음으로써 오산의 부동산 가치를 더 상승시키게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층이나 또 취약층을 위한 행복주택,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9만 호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10만 호를 더 지을 계획입니다. 오산에도 지금 현재 세 곳에서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이 행복주택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무상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행복주택의 무상 공급을 통해서 저소득층과 청년들 그리고 소득이 취약한 층에게 주택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예, 최윤희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예,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성과는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집을 가지지 못한 우리 서민들의 아픔은 더 커지고 국민들 간 위화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산은 여러 가지 여건의 불비로 실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 가격이 정상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가까운 서민들이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다.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내 집 갖기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임대 아파트의 가격을 인하하고 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한 전환 가격을 좀 더 이분들에게 유리하도록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고,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서 복합형 주택을 200호 정도 제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감염병 대책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전에 메르스, 사스, 구제역, 조류 독감 등 다양한 감염병의 등장으로 국민의 정상적인 삶이 위협받았었지요. 하지만 마스크 부족 사태나 관련병 전문 시설의 부족 등 여전히 감염병에 대처하는 사회적 준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감염병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안민석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마스크 대란을 막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월 22일 제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마스크 대란의 우려를 예견을 했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마스크 수출 금지가 발표되었고 주 5일째 마스크 공급이 시행이 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 기억으로 3월 10일입니다. 청와대에 재난긴급 지원금을 확 풀어서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받는 서민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청와대에 호소를 했습니다. 이 역시 지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이 영세 상인들에게 또 중소기업인들에게 혜택이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신속하게 시행을 할 것입니다. 저희 오산에서는 따순 마스크 제작이 원활하게 되도록 여러 가지 오산시와 조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마다 SNS를 통해서 오산 시민들에게 오산시 확진자 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매일 SNS를 통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윤희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예,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아울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 공무원, 시민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습니다. 초기 출입국 통제의 불비로 갑작스런 이 코로나가 확산된 것에 대한 이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아울러 검역 시설 그리고 마스크와 같은 위생 제품들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재난 사태에 대비해서 이번 교훈을 바탕으로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저는 무엇보다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예상되는 경제적인 대란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 경제적인 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 이후에 있을 경제 대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희 후보 답변하시겠습니까? 7일 현재 오산시는 확진 환자 8명, 검사 중 환자 55명, 검사 음성 10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정말 심각합니다. 모두 잘 극복하시길 바라고요. 민생당은 전 국민에게 극복수당 지급을 50만 원을 즉시 지급하자고 했고, 원래는 70%의 정부도 입장을 바꾸어 전 국민 대상으로 50만 원 지급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생당의 주장이 이러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독립을 저희는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수당, 방금처럼 말씀드렸듯이 4인 가구 기준 전 국민 200만 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보건위생교육 의무화, 응급 중증 환자 감염병 대책 강화를 하겠습니다. 의료 인력 처우 개선이 가장 또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감염 관리 체계 보강하겠습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던 17세 소년이 갑자기 사망한 안타까운 죽음에서 당시 폐에 염증 소견이 있었고 위독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환자의 뒷전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번에는 사회자가 각 후보자에게 개별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답변 후 나머지 두 후보께서는 발언한 후보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이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최윤희 후보에게 드리는 개별 질문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전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교육비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수가 적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으며 방과 후 학습 참여율은 51%로 전년 대비 3.7% 하락했습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갈수록 우리 사회는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에 적응하고 그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런 전문화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화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우리가 얘기하는 특수목적고, 자율고, 국제고등, 외고등 이러한 고등학교 제도를 일반 고등학교로 평준화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말 분야별 전문화된 교육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렇게
분야별로 세분화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사교육비 날로 증가하는 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사교육을 공교육화시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정착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윤희 후보의 답변에 대해 먼저 이규희 후보가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네. 먼저 공교육 신뢰 회복을 해야 하는데요. 예. 지금 그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그 혜택을 인터넷이 안 되는 그 가정에게는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가정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있고 그런 그 인터넷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은 극히 저는 소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굳이 그러한 인터넷, SNS를 통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할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대상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마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미래통합당 저는 그 오아시스라는 그런 SNS를 이용한 교육 체계를 지금 적극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민석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산은 지난 10여 년 동안 교육 때문에 살고 싶은 오산을 만들기 위해서 오산시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그리고 교사들, 학부모들이 한 몸으로 한 뜻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윤희 후보님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오산의 교육도시 만들기 노력을 폄하하시는 듯한 그런 표현, 지난 과거의 오산을 부정하시는 그런 표현을 하셔서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됩니다. 최근에 국회의장 또 교육부총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오산의 교육을 보기 위해서 왔고 감동과 감탄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오산 교육을 배우러 왔고 감탄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안민석 후보께서 지난 16년 동안 오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나름의 업적을 남긴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과연 오산의 교육 체계가 이대로 정말 만족스러우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많은 우리 시민들을 만나본 결과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진 그런 교육 체계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는데 결국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오산에서 지금 교육을 받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온 그런 학생들은 미래의 큰 꿈을 가진 학생들은 오산에서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갑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안민석 후보님께서도 자녀분들이 오산이 아닌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체계에 정말 내실 있는 그런 실력을 학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예, 이규희 후보에게 이제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8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0명대 출산율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출산율 감소는 향후 인구 구조의 악화는 물론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저출산은 단순한 사회 문제를 떠나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육아 문화 조성을 위해 오산시에는 2018년도 4월에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를 비롯해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저출산 대책 시민 참여단을 발대식했으며 작년에는 저출산 극복 인증사진 공모전 등 많은 일들을 너무나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어린이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출산 대책 우수 사례인 마을에서 함께 자라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오산으로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오산 꿈놀이터, 국정과제 선도과제인 오산형 온종일 돌봄 함께 자람, 53억 특별 조정 교부금을 확보하고 2021년 완공될 아이드림 오산센터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오산만에 특화되고 차별화된 인구 정책을 통해 출산의 질을 높이고 아이와 부모, 더 나아가 온 마을이 아이를 안심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 분야의 전문인이 되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는 국비를 최대한 가져와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민석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최윤희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우산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전국 이후에 이 양극화는 훨씬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으로 대변되는 독점 기업의 행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는 배달 앱을 공공 앱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관리함으로써 수수료와 가입료를 면제시키는 그러한 코로나 전국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어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규희 후보 답변하시겠습니까? 질문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 선택하십시오. 답변하실지. 네, 아까도 기존에 또 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정말 교육도시 그리고 가장 젊은 도시 오산인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이 오산이 그동안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대책이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지 않나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윤희 후보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이규희 후보가 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최윤희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 저출산, 출산율 저하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노동시장 그리고 교육, 국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든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가 이규희 우리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도시에 있는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어린이집을 다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오산은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우리 산업체가 여기 유치가 되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그런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그 육아 보육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순히 저출산 이유가 부유값이나 아이 양육비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청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 안정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년 문제, 저출산, 부동산 등 사회 문제의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주거 안정 대책이거든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출산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2년 후에 법 시행을 한다고 법을 고치를 해야 되고요.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아파트를 명의 이전하고 목돈을 마련해 준다면, 그리고 청년 부동산 해결을 하고 부동산 수요가 감소가 되고 또 집값이 안정화되고, 그렇다면 결국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저출산, 부동산, 사회 문제가 동시에 이것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어린이집 문제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안민석 후보에게 드리는 개별 질문으로서 양극화 해소 방안입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나오듯 단순 노무직 아버지를 둔 자녀가 현재 단순 노무직인 비율이 9.4%로 아버지가 다른 직군일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난의 대물림은 커지고 부의 대물림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에 따른 빈부격차로 생긴 경제,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양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전의 양극화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양극화는 질적으로 또 그 폭이 엄청나게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 양극화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큰 폭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의 양극화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첫째로 지금 현재 재난 긴급 기금을 하루속히 풀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하루속히 풀되 70% 해당되는 가구가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서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상황이 거의 피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좀 더 신속하고 체감될 수 있는 그러한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책정한 50억 원의 기업 지원금을 하루빨리 풀어서 기업들에게 체감이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최윤희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산 시민들을 만나보면서 오산에서 지금 나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거의 좌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안민석 후보님께서 아까 배달앱을 통해서 그런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자영업자를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과연 그 정도의 대책으로 이게 극복이 될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과거 그렇게 풍요로웠던 문화의 거리가 완전히 몰락한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우리 안 후보님께서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이분들 일어서기 위한 대책을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는 대출 지원이 잘 될 것이다, 충분하게 지원될 것이라고 믿고서 은행을 찾아서 상담을 하거나 신용보증비금을 통해서 문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턱이 너무 높다는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극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오산 신협 이사장과 만나서 그 내부에 중소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가까이서 상담을 받고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의 중소상인들이나 어려운 영세업자들께서는 오산 신협을 찾아가시면은
정확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그리고 충분한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 후보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의 앱을 개발하는 이 문제는 소수 독점 기업 행포를 막는 굉장히 상징적이고 단호한 그런 이제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오산시가 가장 최초로 공공 앱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규희 후보 네. 질문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 경제 상황 양극화 문제는 과거의 IMF와 외환 위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국내에서의 문제와 또 이제는 전 세계의 문제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안 후보님께 좀 묻겠습니다. 장기가 될 경우 지금 학교도 개학도 또 개강도 미뤄지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 전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정부에서는 단기간 내에는 대출로 소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될 경우에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우리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굉장히 건강한 편에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 규모가 세계 10인데요. 국가 신용 등급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 관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간에 돈을 비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준전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도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셔야 된다. 국가의 존재 의미를 보여줘야 된다. 국가가 지금 비축하고 있는 모든 국간의 돈을 다 풀어서 중소기업과 서민을 도와야 된다. 왜냐? 지금은 준전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가 위기 상황을 이미 이제 가졌고 그리고 기업에 50조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금 100조를 풀기로 지금 결정을 한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단지 이 돈들이 빨리 풀릴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는 후보자 간 질문을 주고받는 순서입니다. 자유주제입니다. 질문하시는 분은 1분, 답변하시는 분은 1분 30초인데 보충 질문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까? 질문하시는 분은 첫 번째 질문 1분, 두 번째 질문 1분, 답변하시는 분은 첫 번째 답변 1분 30초, 두 번째 답변 1분 30초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순서는 이규희 후보부터 질문하시는데요. 네. 안민석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 동안 우리 4번의 기회를 준 우리 안 후보님께 오산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논란에 있는 서울대 병원에 대한 이 문제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이 사진은 오산시 서울대병원 건립 MOU 사진이고요. 이 날짜가 2008년 5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치대 MOU 책에는 2008년 10월 11일입니다. 근데요, 정말 심각한 게 이 문서가 제가 교육과학 이 답변지를 질의서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회의록입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입니다. 2008년 11월 25일 제278회 국회 교육과학위원회의 회의록인데 이곳에서 안민석 후보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치대병원에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고 발언하고 예산은 절반으로 가격해야 예, 첫 번째 질문 순서가 경과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울대 병원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2008년 당시 한국당 시장께서 MOU를 체결했던 것입니다. MOU는 그야말로 의향서입니다. 연애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한 게 아니고요. 서울대 병원과 오산시가 병원 유치를 한번 해보자는 서로의 의향서를 주고받은 겁니다.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서울대 병원 측은 이러한 의향서를 다른 지자체 몇 개와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 병원 측에서는 3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국가에서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립서울대병원을 분당에 있는데 굳이 오산에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것은 대통령이 하라고 해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MOU를 맺어놓고 시민들에게 서울대병원이 유치될 수 있는 것처럼 현수막을 붙이고 홍보를 한 결과 이러한 사단이 난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질문이 질문하십시오. 필요합니까? 네, 저는 그 당시에 우리 안 의원님도 의원 시절이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저는 이 회의록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을 증액하지 못할 망정 감액을 해서 서울대의 신규 병원 설립을 막으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시장이 그 업적이 될까 봐 그런 것 같습니다. 해명에 대한 평가는 오산 시민들이 표로 이어질 텐데요. 이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의혹에 남아 있습니다. 이 속기록에 이제 보면은 결국에는 압력 행사를 했기 때문에 오산에 그런 그 타당을 했고, MOU 자체는 이미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끝까지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두 가지 면에서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저는 2011년으로 기억되는 이 MOU가 무산되기 전까지 서울대 병원 유치를 위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비록 당이 틀린 오산시장님이었지만 서울대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그 뜻을 제가 이어받아서 그 불씨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마 서울대 병원장, 그다음에 서울대 총장님, 제가 만난 횟수만 하더라도 10회가 넘을 것입니다. 당시에 곽상호 오산시장님이 정인이고 시장님과 총장, 서울대 병원장과 수차례 만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서울대 병원이 오산에 병원을 지으려는 예산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팩트 체크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정부에서 서울대 병원이 오산에 유치하기 위한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도 책정할 의도도 가진 적이 없었고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병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소문과 또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빌어서 그래도 부분적이나마 이규희 후보께서 그러한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에 모든 정보는 제가 다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규희 후보, 이번에는 최윤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립외상 센터 유치는 제가 당선돼도 써도 될까요? 너무 좋은 이국정 교수가 지지 선언하실 정도로 국민 모두가 바라는 일입니다. 공약이 묻겠습니다. 공약이 대부분 인허가 문제인 시장 공약인데, 혹시 최윤희 후보는 혹시 2년 후에 시장을 나오시려고 하시는 건지, 정치 초년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행정수장인 단체장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강남 주택 주 소유자는 미래통합당 보수 기득권층의 주류인데, 이 세금폭탄이라는 이 종부세 대상인 최고 부자 1%에 불과하고 기껏해야 보유 현금 유동성 높은 대기업의 법인세 정도에 불과한데,
대다수 서민에게 세금 포탄 있냐 국민에게 소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그 최윤희 후보님은 현재 선거 홍보물에 있듯이 모든 내용들이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시장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아직 못하신 예, 것 같아요.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이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기우 후보님의 질문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마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는 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내용의 공약들을 대부분 그런 공약들을 내걸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차원의 어떤 그런 공약이 아니다라는 그런 질문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차피 오산이라는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도 있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질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미래통합당에서 나름 추진하고자 하는 오산 시민들의 경제 발전과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문화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같이 할 생각으로 그런 공약을 했고 지금 그 중에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공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들을 보시면 되고요.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고마운데 그거는 조금 제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예. 예, 보충 질문 주십시오. 예,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공무원, 또 군인 연금의 부채가 1,000조에 육박했습니다. 최근에는 매년 100조 원 가량 급증세인데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공무원 또 군인 연금 지급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우려됩니다. 후보님은 군인 연금 매년 100조 적자 대책 방안인 군인 연금 개혁 방안을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예, 좋은 질문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참 그 대답하기 조금 난해한 질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40년 가까이 군복무를 했고 제가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는 군인들의 연금을 삭감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로마가 1000년 이상을 그렇게 패권을 누린 것은 그들이 나가 싸워서 목숨을 잃더라도 국가가 그 가족까지를 평생 책임지며 보호해주고 연금으로 다 이렇게 감싸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금의 적자 문제를 제가 답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우리 군인 연금을 삭감하거나 폐지한다거나 하는 그런 생각은 그거는 옳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이번에는 안민석 후보가 질문하는 차례입니다. 최윤희 후보에게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교육을 넘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시민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당선 연장이 핵심 공약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최윤희 후보님께서도 똑같이 분당선 연장을 공약집에 담았습니다. 저의 공약을 동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분당선 연장은 오산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분당선이 연장되면 오산과 강남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고 도시의 클래스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국가 철도망 계획입니다. 그래서 1조가 넘어가는 이 분당선 연장을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최윤희 후보께서 공약으로 담으신 분당선 연장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오산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심각한 것 두 가지는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오산에서는 그저 먹고 잠만 자고 하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것과 지금 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문제입니다. 이 교통 체증 문제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오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오산 시민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 이 부분을 저는 같이 힘을 합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일이 꼭 성사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 후보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 분당선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아마 적극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 이걸 시작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 후보께서 지금 내건 그 공약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 중요한 것은 오산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적극 협조할 겁니다. 예. 보충 질문. 네, 분당선 연장에 협조해 주신다는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꼭 분당선을 연장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밝힌 정치인입니다. 오산 시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지 않으셨더라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밝혀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고 박근혜 탄핵은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최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과연 국정농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과연 그것이 국정농단으로 정말 그렇게 탄핵이 됐어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보수 쪽의 태극기 부대나 많은 사람들은 그 탄핵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금 많이 위태롭다는 것을 우리 나라를 걱정하시는 원로분들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언제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전락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안민석 후보가 이제는 이규희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말씀은 상당히 좀 유감이네요. 자, 이규희 후보에게 여쭙겠습니다. 오산 동탄 통합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네네. 저는 사실 이것이 가능할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오산, 화성, 수원은 산수화라는 이름으로 서로가 상생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세 지자체가 서로의 행정 권한은 인정을 하면서 교통을 돕고 교육을 돕고 문화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그런 상생 협의체를 구성을 했고 내년에는 세 도시가 모여서 정조특별시가 발족이 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생 도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과연 이규희 후보께서는 주장하시는 오산 동탄 통합 실현성이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그동안에 못한 시도를 하겠습니다. 산수화라는 이름으로 오산과 화성, 수원, 물론 과거의 역사와 문화가 같습니다. 그러나 세 지역이 모인다면 오산은 주변 도시로 변두리로 전락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산 시민들이 대다수 공감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산에는 4개의 역이 있습니다. 오산역, 오산대역, 세마역, 그리고 서동탄역이 있습니다. 서동탄역 중심으로 오산과 동탄에 계신 분들이
하나의 생활 문화권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같은 생활권인 오산과 동탄의 구심점이 되면서 새로운 자치구로 만들어지고 그 특별시가 제정이 되면 점점 주변 도시를 함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번의 시도를 동탄과 함께 시도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정치인들이 주도적이지 못했고 또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산이 주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전락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탄 주민들께서도 오산에 많이 찾아오는 이유도 그와 같은 생활 문화권이기 때문에 많이 호응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한 가지 제가 더 여쭙겠습니다. 이규희 후보께서는 문화예술 CU를 이제 자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산은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비도시로 지정을 한 것인데요. 지난해 오산의 문화예술인들이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년 동안 예비 딱지를 떼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상상력이 담아지게 될 것인데요. 문화도시라 하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도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규 후보가 생각하시는 문화예술 전문가로서 오산의 문화도시의 바람직한 패턴, 모양새는 어떤 것일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기조 연설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콘텐츠 문화로 오산을 이제는 성장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대기업이나 기업들이 오히려 붙잡아 놓지 못할 망정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주변 도시는 자꾸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산을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허브 역할을 이제는 이 지역에서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인 제인청이라고 오산에서 지금 계속 보건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계속 우리 또 문광위에 계신 안 후보님께 요구를 한 바 아무 대답이 없고 답변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산에서는 그러면 분당선이 온다면 도대체 오산에 무엇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프라가 없이 분당선이 온다면 더군다나 빨대 효과로 다시 한번 또 침체된 오산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가 매우 중요하고 덧붙여서 참 반가운 이야기지만 분당선 이야기는 2015년에 제가 먼저 추진을 했던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최윤희 후보가 질문권을 갖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규희 후보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규희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그 공약집을 보니까 정치 개혁 차원에서 한 지역에서 특정인이 3선 이상을 국회의원을 3선 이상 한 것은 막도록 제도화하자는 그런 공약을 내고 그러셨습니다. 아마도 그 특정인이 장기간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막아보자는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니신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특정인을 주목하고자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야기고 끊임없이 저도 당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3선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이 돼서 더 많은 지역에 대한 예산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표로서 그리고 시민들의 선택으로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 3선 이상이 된다면 이제는 본인의
골든 타임이 이제 시민의 골든 타임이 아니라 본인의 골든 타임이 되는 거죠. 한 지역의 맹주가 돼 버립니다. 시의원들, 도의원들, 시장 모두 발묶여 있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당에 전략적으로 원포인트로 모든 당을 몰아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불협화음이 있고 서로 기싸움하고 있고 지금 오산 모습이 주변 도시 동탄이나 화성이나 평택이나 비해서 봤을 때 어떤지 우리 시민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지역 3선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더 하고 싶으면 다른 지역 갔다 아니면 한 번 쉬었다 그렇게 진행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충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후보님께서는 아마 문화, 예술 이 계통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많은 공약도 내오시고 실제 오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약을 하실 거로 보는데 지금 이번 공약 사항에 보면은 그 K-팝 대공연장 그리고 한류 영화 드라마 세트장 그리고 국제 대회 유치를 공약하셨습니다. 네. 이 공약을 이렇게 우선적인 공약으로 내세우시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산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가 태어났고 제가 자라는 동안에 정말 친구 아빠라든지 또 삼촌들이 다녔던 그 공장들이 지금은 폐허가로 남아있고 그 자리에는 그냥 덩그러니 오산의 쌀쌀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컨텐츠로서 오산을 개혁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문화부 장관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꼭 봉사로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우면서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꿈을 학생들이나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줍니다. 세상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 그 무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K-팝 한류 문화라든지 영화라든지 모든 기반 조성을 만들게 된다면 꿈과 재능이 있는 이들에게 더욱더 판을 만들어주는 징검다리 그리고 마중물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공약에 내세웠습니다. 예, 이제 안민석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안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교지구, 세교지구 이 개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세교지구 1, 2, 3지구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3지구 개발 계획이 취소되면서 2지구 개발은 15년 이상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교 지구 지역에 사시는 일적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은 교통, 문화시설, 상가 여러 가지가 지금 대단히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우리 안 의원님 정도의 능력이시면은 충분히 이걸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를 막지 못한 그 배경이 이유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교 3지구 개발이 취소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MB 말기에 제가 야당 시절 이 3지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이라면 지금처럼 제가 여당 중진 의원 신분이라고 그러면은 그 3지구 취소되는 것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야당 의원으로서는 저로서는 역부족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초평동 주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신골동 주민 여러분께 오산 시민 여러분께 이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LH 사장과 곽상우 오산시장님과 함께 만나서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세교 2지구 개발을 조속히 마무리하자. 속도준으로 가자.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을 많이 태워서 세교 2지구 개발을 조속히 마무리 짓자라는 결론을 지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세교 2지구가 개발되면은 신골동이나 초평동, 상가 그리고 우리 주민들께서 더 많은 편의시설,
복지 시설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세교 이지구 개발을 반드시 이뤄내고 그리고 분당선을 세교 이지구까지 끌어당기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거와 연관돼서 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세교 지역 주민들은 이런 전체적인 오산 시 개발 계획에서 소외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교 지역의 새마을역 근처에 하려고 세우려고 했던 터미널 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요. 지금 그 안 의원님 아마 공약에 보면은 그 지역에 세교 복합 편의시설을 지금 세우시겠다고 그러는데 끝내 터미널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지금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세교에 삽니다. 그런데 운암을 가면은 국회의원이 세교 살기 때문에 운암은 돌보지 않는다고 하고 또 세교 주민들은 세교 주민 나름대로 왜 세교를 챙기지 않느냐고 이렇게 제가 좀 양쪽에서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저에게는 오산 시민들이고 사랑하는 오산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부지는 정부나 오산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터미널은 돈이 남아야지 민간업자가 그 터미널 부지를 사서 터미널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간업자도 그 터미널의 매력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곽상우 오산시장님과 만나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터미널 부지를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쇼핑몰과 호텔과 터미널까지 지을 수 있는 복합 건물을 짓게 되면은 아마도 사업자가 매력을 가지고 달라들지 않겠는가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세교 역세권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호텔 짓고 쇼핑몰 짓고 주민 편의시설을 짓겠다. 그렇게 제가 공약을 드린 바 있고요. 이 공약은 오산시장과 협의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새마을역 역세권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세부 후보의 견해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의 토론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모든 후보에게 2분씩 드립니다. 혹시라도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이 마무리 발언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론 잘 들으셨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정책과 비전, 평소의 소신과 철학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두 후보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오산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화성은 오산보다 16배나 큽니다. 평택, 안성, 용인, 주위의 모든 도시들이 오산보다 10배가 큽니다. 이 작은 우리 오산이 무엇으로 경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정치인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지사, 안민석이 원팀이 되어서 오산의 발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교육도시 오산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꿈입니다. 교육 때문에 살고 싶은 꿈은 그 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습니다. GTX를, 트램을, 그리고 분당선을 끌어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동부대로, 서부대로, 발안대로를 속도전으로 조속히 완공해서 시내 교통체증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의 가치가 높아지고 품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오산의 클래스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어떤 후보가 분당선을 끌어올 수 있는 후보인지 또 어떤 후보가 오산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후보인지 잘 판단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에 건강 유의하시고 함께 시민과 함께 청정오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윤희 후보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장시간 우리 후보님들과 오산 발전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같이 토론하는 데 대해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식하셨을 겁니다. 왜 오산이 이렇게 심각한 정체의 늪에 빠져 있는지 느끼셨을 겁니다. 장기간 권력을 독점하며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는 결과 오산은 이처럼 참담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제 또다시 그런 정치 세력들에게 오산을 맡기면 더 이상 오산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산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만나보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간곡히 당부를 합니다. 이제는 바꿔달라고. 편견과 아집에 물든 사람들은 오산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참신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저만이 이 오산에 내재된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40여 년간 쌓은 나름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이 오산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오산의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 오산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규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성세대가 못한 정책들을 미래세대 대표주자인 이규희가 오산 시민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오산 동탄 통합 후 교육문화시 특별시로 만들어 발전된 오산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4번이나 주었고 또 주변 도시에 오히려 고립된 오산으로 만든 작금의 시대에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오산 정치 현안을 준비되지 못한 후보에게 오산을 맡기면 또 오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후보 기호 3번 이규희에게 맡겨주신다면 젊은 열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래도 다선보다는 신인 정치인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오산, 젊은 국회의원, 민생당 기호 3번 이규희가 오산 발전을 앞당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토론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오산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의 모든 토론이 끝났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투표 한 장의 가치는 무려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산술적으로도 엄청나지만 앞으로의 4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가치는 감히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투표 한 장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번 4월 15일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오산시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